오늘 그 전기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전기분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전기를 통한 분해다. 그러니까 어떤 원자들끼리 결합을 했을 때요. 그 결합에다가 전류를 흘려준다? 전류를 흘려준다는 건 전자를 강제로 줬다, 뺏었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원자들 간의 결합이 끊어진다는 걸 전기분해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걸 왜 배우냐면 이제 이 뒤에 내용의 이온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공유 결합 같은 걸 배우게 될 텐데 결합이 어떻게 생긴다, 우리 뭐 전자와 관련이 있다 이런 걸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결합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싶으면 결합을 분해해보면 되죠. 그래서 강제로 전자를 줬다 뺏었다 하면서 결합을 분해함으로써 뭐 하겠다는 겁니까? 화학결합이 전자와 관련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자 전기분해를 배우는 겁니다. 볼까요? 처음에 이온결합의 전기분해가 나오는데 이온결합의 전기분해 할 때 그냥 전기분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융 전기분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온결합이 고체일 때는 이온이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기분해를 하려면 뭔가 전류가 흘러야 전기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용융을 시킴으로써 뭘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까? 이온결합 물질의 이온의 이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의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건 전류를 흘렸을 때 뭔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제로 전압을 걸어가지고 전기분해를 할 때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우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배우는데 사실은 전류의 흐름은 없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전자의 흐름인데 항상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웃이니까 플러스 극으로는 전자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줘야 되겠죠? 기억합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 주변에서는요, 뭐가 풍부합니까? 전자가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극 주변에서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전자를 얻는다. 그럼 마이너스 극 주변에서 전자를 얻었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 극에서는 누군가가 전자 잃어줘야 그 전자가 플러스로 들어가면서 원활하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플러스 극 주변에서는 항상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전자를 얻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NaCl 이온 결합인데 요거 지금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거 맞죠? 그럼 볼까요? 자, 전기분해 할 때 플러스 극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극이 있겠죠? 자, 지금 보면 Na 플러스는 본인이 플러스 이온이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Na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극으로 누가 가겠습니까? Cl 마이너스가 가겠죠. 왜? 본인이 음이온이니까. 그리고 아까 쌤이 얘기했죠? 마이너스 극 주변에서는 전자가 풍부하게 생기기 때문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 주변에서는 전자를 뭐 하는 반응? 얻는 반응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됩니까? 그러면 얘는 전자 잃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고1 때 배우죠. Cl이나 F 같은 것들은 절대 혼자 있지 않고 이온자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의 Cl-가 일가 음이니까 혼자 전자를 한 개 잃을 수 있는데 두 개의 Cl-이기 때문에 총 두 개의 전자를 잃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Cl2 기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전자를 몇 개 잃었죠? 두 개. 여기는 몇 개 얻었죠? 한 개. 과학에서는 눈을 강조하지만 밸런스가 생명이죠? 그래서 여기도 양면에다 2를 곱해서 총 몇 개의 전자를 얻게 해주면 되는 겁니까? 두 개의 전자를 얻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이거죠.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 Cl2 기체. 우리는 보통 이거를 뭐 황록색, 자극성 냄새가 나는 기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뭐야? 바로 나트륨 금속이 석출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두 식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합쳐보면요. 양변에 전자 사라질 거고요. 두 개 Na 플러스 두 개 Cl-니까 결론적으로 두 개 NaCl이 전류를 흘러주었더니 Cl2와 두 개의 NA로 뭐 되더라? 분리가 되더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NaCl 이온 결합의 전기 분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좀 이따 할 텐데
이온결합 물질에다가 전류를 흘렸다, 전자를 줬다 뺏었다 했더니 결합이 끊어졌죠? 이온결합이 형성될 때 아마도 전자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유추를 하는 겁니다.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이죠. 뭐 이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나오죠. 공유결합의 대표로 물을 이용해서 한번 전기분해 해볼 건데요. 물은 우리가 보통 비전해질이라고 해서 전류가 안 흐르죠. 그래서 그냥 전기분해 하는 게 아니고요. 황산 같은 거 있죠? 황산 같은 거. 이런 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물에 녹아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황산 같은 전해질을 첨가해서 전기분해를 하는 겁니다. 왜? 전류가 안 흐르면 전기분해를 할 수 없으니까. 자, 아까 플러스극에서는 항상 무조건 늘 뭐 한다고 했죠? 누군가가 전자를 잃어줘야 된다고 했고요. 마이너스극 주변에서는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자를 얻는다고 했죠? 결국 물을 전기분해한다는 건 물이 전자를 얻고 물이 전자를 잃는 거죠. 물이 전자를 잃으면 무슨 기체 발생합니까?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죠. 기억할까요? 물 전기분해하면 플러스극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마이너스에서는 물이 전자를 얻을 거고요. 그럼 무슨 기체 발생한다?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 이식과 이식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 분자 두 개가 분해돼서, 잘 보세요. H2와 O2가 생기는데 이 H2와 1O2가 생기죠. 기체고 기체죠. 기억납니까? 기체일 때는 개수비가 몰수비고 몰수비가 부피비다. 그러니까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서 각각 산소와 수소가 발생하는데 부피비가 몇 대 몇으로 발생한다는 거 기억하자. 1대 2로 발생한다는 걸 기억하자.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양쪽을 딱 봤는데 기체가 좀 많이 생겨. 뭐란 얘기입니까? 수소기체라는 얘기죠. 한쪽엔 좀 기체가 적게 생겨. 누구란 얘기죠? 산소기체다. 여기까지 정리가 돼주면 된다. 그리고 공유결합도 이온결합과 마찬가지로 전자를 줬다 뺏었다 했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결합이 끊어지고 있죠. 결국은 공유결합이건 이온결합이건 화학결합에 누가 관여한다? 바로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1번 한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물에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넣겠다. 여기서 바로 이 수산화나트륨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물이 전류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전해질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림을 좀 보면요. 좀 희미한데 여기는 기체가 요만큼 생겼고요. 여기는 기체가 요만큼 생겼습니다. 어디가 많이 생겼습니까? 여기가 많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수소기체가 발생했고 여기에서 산소기체가 발생을 했구나. 그러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이 A극이죠. A극은 수소기체가 발생하려면 바로 마이너스극. 산소기체가 발생했으니까 B극은 무슨 극? 플러스극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극에서 물이 뭐 해서 전자를 뭐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수소기체 발생하고 B극 즉 플러스극에서는 물이 전자를 잃어가지고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 A극은 마이너스극이다. 맞죠? 니은 B극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소기체가 발생을 하죠. 물 대신 소금 용융액을 전기분해하여도 자, 소금 용융액은 뭘 얘기하는 거죠? NaCl을 이야기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죠. 그럼 B극은 플러스 극이니까 누가 갑니까? 얘가 가죠. 배웠죠? Cl2 기체. 그러면 B극에서도 같은 종류 아니죠. 현재 B극은 산소 기체인데 NaCl을 전기분해한다면 Cl2 기체가 발생을 하니까 D극은 틀린 말. 답은 기억이 이 문제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2번 봅시다. NaCl 용융액, 왜 용융액이라고 했죠? 이온을 이동할 수 있게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 했죠. 물 전기분해 한다. 보면은 자, 수산화나트륨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전해질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보면은 마이너스에 누가 갑니까? Na 플러스 이온이 갈 테니까 Na 금속이 석출될 거고요. 플러스에서 누가 발생하죠? Cl2 기체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자, 플러스 극이니까 여기서는 뭐가 생깁니까? 산소 기체가 발생할 거고요. 마이너스 극이니까 여기에서는 누가?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죠. 부피비 2대 1로 발생을 하겠죠. 기억, 가에 플러스 극에서는 금속이 아니고요. Cl2 기체가 생성이 되죠.
나의 시험관 2에 2면은 산소기체네. 향불을 갖다 대면 향불이 더 밝게 타오른다. 맞는 말이죠. 산소처럼 남 타는 걸 도와주는 물질 기체를 조연성 기체라고 하죠. 수소의 경우에는 성냥불을 갖다 대면 펑 하죠. 본인이 직접 타는 건 가연성 기체. 그래서 얘는 가연성, 얘는 조연성. 맞는 말. 디귿. 나에서 시험관 1에 모인, 시험관 1이면 뭡니까? 수소기체죠. 부피는 시험관 2에 모인 기체 부피의 2배이다. 맞죠? 왜냐면 부피비가 2대 1로 생기니까 수소가 2배다. 오케이. 맞는 말이니까 답은 니은 디귿이 답이 된다. 3번 볼까요? 다음 중 염화나트륨과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1번. 염화나트륨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적으로 나타낸다. 자, 고체 상태에서는요, 이온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였을 때 전기가 통하는 것은 그렇죠. 이온이 이동이 불가능해서 전류가 안 흐르는데 물에 녹으면 이온의 이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액체 상태, 그러니까 용융 상태의 염화나트륨을 전기분해하면 금속 나트륨은 어디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염소기체는 어디에서? 플러스 극에서 발생을 하니까 맞는 말이죠. 물은 전하를 띤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틀렸죠. 물은 이온을 하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물에다가 전기분해할 때 수산나트륨이라든지 황산 같은 걸 넣어주죠. 틀렸습니다. 염화나트륨은 물과 같은 종류의 화학결합? 그건 아니죠.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은 공유결합이니까 틀렸죠. 답은 몇 번입니까? 2번하고 3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 됩니까? 4번 한번 볼까요? 염화나트륨 용융액이죠. 염화나트륨 용융액이라는 건 Na 플러스 이온과 무슨 이온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죠. 한번 적어볼까요? 플러스 이온은 항상 마이너스로 갈 거고요. 마이너스 이온은 항상 플러스 극으로 가겠죠. 자, 항상 마이너스는 전자 흘러나오고요. 플러스는 전자가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Cl은 전자를 뭐 해야 된다? 잃어야 된다. 근데 얘는 항상 둘이 같이 당기니까 두 개의 Cl-가 하나의 Cl2가 되면서 전자를 두 개 잃어주고요. 그럼 나트륨은 몇 개가 반응해야지? 두 개. 왜냐면 나트륨은 혼자서 전자를 한 개밖에 못 얻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반응해서 총 전자를 두 개 얻고요. 그래서 두 개의 나트륨 금속이 석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금속 나트륨 맞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기체 맞죠?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얻는 거 맞죠? 고체 염화나트륨을 전기분해해도 같은 반응 맞는 말 같지만 틀렸죠? 왜냐하면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질 않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전기분해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이 답이고요. 5번에 염화나트륨의 화학결합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전기분해를 배우는 목적이죠. 그래서 답은 4번. 5번. 황산나트륨을 소량 넣었다. 왜? 물은 전류 안 흐르니까. 마이너스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을 했대요. 아마 마이너스에서는 항상 누굴 하든 용융액을 전기분해하든 물을 전기분해하든 무조건 전기분해해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는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뭐 하니까 마구마구 흘러나오니까. 플러스 극에서는 누가 됐건 전자를 잃는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어쨌건 물이 전자를 얻어 수소기체, 물이 전자를 잃어 산소기체. 이걸로 뭘 확인할 수 있다고요? 우리 지금 왜 배운다고요? 자, 공유결합이건 이온결합이건 결합이 형성될 때를 알고 싶으면 결합을 끌어보면 되죠. 전자를 줬다 뺏었다, 전자를 넣어줬다가 뺏었다 했더니 뭐 하더라? 결합이 끊어지더라. 아, 결합에는 전자가 뭐 하더라? 관여하더라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기분해를 배우는 거죠. 됐습니까? 이 정도 하시고요. 화학결합을 넘어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